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아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네, 살 너무, 날이 많죠, 저보다. 너무 막연한, 너무 좀 깝깝한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청소년한테는 계속 이제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여기 이런 계신 분들은 많죠. 어른들. 이런 분은 많지만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동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꼭 기후위기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네, 두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기후대담이라는 이름으로 동네의 기후활동가와 그리고 지역의 그 청소년이 서로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나눈다라는 그런 기획인데요.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송곡여고 학생이고요. 제가 특별히 섭외를 했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곡여고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될 박다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현님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신다고. 네. 네네. 영화도 만들고 다큐멘터리 작업도 해봤는데 이제 다큐멘터리는 환경 쪽으로 조금 더 문제를 짚어봤고 네네. 아니면 이제 영화는 사회 문제 쪽을 짚는 그런 좀 사회 비판적인 네네네. 내용을 담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고 있었어요. 네네. 아무래도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확실히 이게 계속 접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접하고 싶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접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나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네. 이 기후위기, 생태 파괴로 인해서 또 세계적인 재난이 있었는데 또 그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지금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또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사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또 당사자로 나서고 있잖아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다가오는 4월 23일에 기후소송의 변론이 열립니다. 뭐냐면은 이제 청소년 기후행동과 시민사회가 기후 변화를 방치하는 정부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을 함으로써 이제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게 될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과 생존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이 그 주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기후위기 방관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청소년이 지금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이 기후위기가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이 법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장에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게 기후위기가 너무 직접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갑자기 온도가 높아졌고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그런 기사도 너무 자주 봤고, 막 온도도 너무 네네네. 상승을 많이 했고, 갑자기 막 폭우가 40 며칠 동안 쏟아지지 않나, 막 갑자기 눈이 안 내리지 않나 하는 걸 네네네. 보면서 되게 기후위기가 진짜 완전 빠르게 저희를 위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아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살 너무, 날이 많죠, 저보다. 너무 막연한, 너무 좀 깝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일단 저는 청소년 중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더 늦기 전에 다 같이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이건 네. 아무래도 어른들의 이제 무책임한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청소년한테는 계속 이제 위기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여기 이런 분들도 계신 어른들. 이런 분 많지만 근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동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꼭 기후위기를 우리 지역에서부터 막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네, 물론 그러니까 법적인 또 판단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게 위헌 판결이 나고 많은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다면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가 이제 생존의 이제 위기로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국가나 뭐 그 기업이 정말 책임을 지고 제대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좀 되게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송이 참 변론이 잘 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또 중랑에서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 문제인데요. 또 기후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로 놔야 된다고 이제 설문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또 막상 이렇게 살다 보면은 기후위기 문제보다는 뭐 사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거나 당장에 뭐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환경 문제는 조금 이제 덜 중요하게 여겨도 된다거나 이런 인식들이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는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사회 분위기가 먼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기업이 이제 사회 자기의 자본을 굴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의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 사람들의 요구를 같이 요구에 부응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사람들이 정치인과 바로 기업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가치가 그럼 달라져야만 그들이 얘기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더 기후 위기는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요구를 해서 사회가 바뀌어야지만 되지 않나. 그거에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고 또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현상에 대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자.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기후정해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또 의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혹시 또 다현님께서 저한테 궁금하신 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좀 되게 무책임하게 그냥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는 뒤로 밀어버리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봐왔어요.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후 행진도 이번에 3월 16일에 있을 예정이고 그런 직접 행동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너무 미뤄두고 싶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아주 특별히 이 의지가 강하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스웨덴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이게 결석 시위를 하면서 이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동물들, 생물들이 멸종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렸고 또 그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2019년 즈음부터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2019년에 좀 6,000명이 넘는 규모의 사람들이 대학로에 모여서 기후위기 대응 행진을 했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그 멸종을 의미하는 이제 다이인 퍼포먼스라고 도로에 들어 누워서 사이렌을 울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지역 사람들이랑 같이 그 행진에 참여하고 나서 좀 많은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게 행동해야 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민들이 모이니까 국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결의안을 냈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대책이 그렇게 막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계속 기후 정의법을 제정하라, 기후 위기를 정의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뭐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진짜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이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이제 생존에 문제가 닥치고 항상 이상 기후 상황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게 발생하면서 생명의 위협이 가고 재산 피해가 오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공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의지가 강한 건 아니고 그냥 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적성인가 봐요. 시위 조직하고 행진 조직하고 이런 게 약간 적성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와,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근데 모여서 행진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니, 다양한 사람들 보고 막 같이 외치고 춤도 추고 그러면 즐겁기 때문에 기후정의 행진에도 많은 또 청소년 시민들이랑 같이 좀 즐겁게 행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또 저에게 궁금하거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기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제가 막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적은 많이 없거든요. 간헐적으로 간간히 들려오는 기사 소식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지 맞다고 저는 간간히 깨닫는 정도인데, 이걸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이 실제로 쉽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지속적으로 상현님처럼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라는 조언을 듣고 싶었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가장 내가 피해를 또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한 시민으로서 혹은 뭐 청년으로 분류되는 이런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목소리 내고 정책 제안도 하고 이제 힘을 모으면 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나 바람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오히려 청소년들은 저는 그게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이제 길게 살아갈 그런 지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뭘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이드나 팁을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부터 좀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역 뭐 마을 활동가들이라든지 지역의 어른들이 좀 알려주고 또 같이 토론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성공여고 가서 기후위기 관련한 강연도 좀 하고 학생들과 얘기 나눈 적도 있고, 또 어디 관악구에 어떤 중학교에서 불러서 거기서 학생들이 직접 정책 제안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계속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저는 훨씬 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감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효능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랑구도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한 뭐 환경정책위원회 이런데 청소년들도 들어가서 이제 권한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권한도 부여하고 또 참여도 보장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가지고 행진에서 같이 만나면 좋겠네요. 행진에 시간이 된다면 꼭 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주변 학생들과 친구들과 많이 손잡고 오면 좋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너 2에는 청소년 지역의 이제 동네 청소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모셨던 그 손님
풀뿌리 활동가 분과 또 이렇게 청소년 모시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월 16일 다가오는 중난 기후정의 행진을 맞아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다들 즐거우셨나요? 네. 네, 저도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모셨던 분들 소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 이야기 저부터 할까요? 손님이었던 뭐하나? 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움츠러들기 쉬운 것 같아요. 왜 우주 얘기하다 보면 우주에서도 지구가 점이고 지구에서도 나도 내가 점인데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기후위기를 생각할 때도 이게 너무 거대한 흐름인데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을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내가 되게 작아지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후우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작은 것부터 이야기하는 게 저는 기후 우울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야생학교라는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관성이 부족해도 좋은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바로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렇다. 대쪽 같은 일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용인될 수 있고 다소 모순되는 면이 있더라도 좋다. 한 가지라도 아끼고 보호하고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보다는 언제나 낫기 때문이다. 일관되게 반환경적인 사람보다는 비일관되더라도 친환경적인 사람이 낫다. 라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정답을 찾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지역에서 실천을 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오늘의 특별한 손님, 네, 다현님의 또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이렇게 기후위기에 막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곧 있으면 어른이 될 텐데 저도 무책임한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다른 이분들 덕분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 모두가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무책임한 어른,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예, 이 책임감이 또 자극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서로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지역사회에서 찾아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3월 16일 중난 기후정의 행진은 단순히 뭐 정부나 구에 요구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역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고 우리가 뭘 만들어 가겠다는 어떤 선언을 하는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나게 즐겁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원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3.16 중난 기후정의 행진에서 만나요를 함께 다 외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되셨죠? 네. 네. 하나, 둘, 셋. 3.16 중난 기후정의 행진에서 만나요! 씹었어. 이럴 줄 알았어. 한 번 더 하자. 이거 완벽해. 일조수로 따야 되기 때문에 좋아. 완벽하게 가야 돼. 자, 하나, 둘, 셋. 3.16 중난 기후정의 행진에서 만나요!